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공공부문도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국감이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는 등 국감 파행으로 전북 현안들이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석으로 대목과일 소비가 감소하면서 올 가을 과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은 삼성의 투자 계획 수립이 먼저라고 답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공론화되면서 2011년 MOU의 진실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 국감이 MOU 체결 배경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았지만 여당 반대에 막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 백지화 이런 논란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책임 있는 답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MOU 진실 문제나 후속 투자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의 의지 역시 미온적인 상태만 재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질의를 통해 새만금 개발청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따졌지만 새만금 개발청 답변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대체할 어떤 새로운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그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투자 철회 논란이 전라북도를 큰 충격에 빠뜨렸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조율하고 관장하는 정부내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새만금 위원회는 지난해까지는 매년 2번씩 모두 8번 개최된 반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올해 2월에 출범한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 추진단은 삼성투자 MOU나 LG CNS 스마트팜과 관련해 갈등 해소에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주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무기한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 협상 결렬로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생산직 5천여 명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버스와 화물차 등 생산 라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번 주 내내 하루 6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도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공기업과 은행노조에 이어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철도노조 전북지부 등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도내 파업 참가 인원은 4,800여 명이며 이에 따라 철도의 경우 KTX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반 열차는 70% 수준만 운행될 예정입니다. 파업에 나선 종사자들은 성과연봉제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마저 낮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불평등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주 시내버스도 멈춰섭니다. 회차 투쟁이 오후로 예고돼 출근 시간대 혼란은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시내버스 절반가량이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버스회사 5곳 중 4곳이 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체불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 체불되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좀 미뤄지고 계속 그러는데 제 날짜에 임금을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밖에 내일부터는 전북대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성과 연봉제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나서는 등 노동계의 추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분향소가 도내에도 차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전북도 연맹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백남기 씨의 사망을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풍남문 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석 이후 과일 가격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때 충분히 팔리지 않은 채 과일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의 한 사과 농장. 추석 이후 주로 생산되는 중생종 한이 품종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추석으로 때를 놓친 장수와 무주 일대에서는 아직도 추석 대목 상품인 홍로 출하가 한창인데 중생종 출하도 본격화된 겁니다. 지금 뭐 10,000몇천 원, 2만 원대 받아가는 농장주께 가는 거는 거의 없지. 오히려 마이너스 날 정도지. 폭염으로 생산량이 줄어 고공행진을 했던 과일 가격이 추석 직후부터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로 중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개당 평균 14,000여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7% 떨어졌습니다. 사과의 경우 9월 추석 성수기에 지난해보다 10% 적은 45,000톤이 출하됐는데 중생종 사과의 출하가 추석 이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10월 출하량이 작년보다 23%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난히 이른 추석으로 충분한 물량이 소진되지 못하면서 중만생종 사과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 과일 가격 전반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생종 사과는 저장이 안 돼요. 많은 물량 나온 거를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대형마트 할인 행사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른 추석의 여파가 길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판매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유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젖소 사육 농가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기피하고 치즈 같은 가공품 소비만 늘고 있는데 가공 시장은 수입산이 장악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예비 엄마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이 행사는 최근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농가의 위기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2, 3년 전 정도 하고 한 20% 정도가 우유 소비가 급감을 해가지고요. 저희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도 그것을 타개하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마시는 우유 소비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 과거 급식에서 빠지지 않던 것이 마시는 우유였지만 소화불량 논란과 함께 치즈 같은 가공품으로 입맛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북하다고 해야 되나? 그 비린맛 때문에 그냥 차라리 치즈로 많이 다른 음식을 대체해서 음식에 치즈를 더해서 녹여서 같이 먹거나. 도내에도 임실과 고창 등의 대기업 우유 공장이 3군데나 되지만 소비 부진으로 낙농가나 기업 모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유 소비를 위해서는 치즈 같은 가공품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리터당 1,000원을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 가격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포기한 치즈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 이상 원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좀 경쟁력이 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높은 생산비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우유 산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해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농지 축소 문제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으로 농가 발전소를 지을 경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된다며 향후 20년간 18조 원을 들여 10만 호 보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발전소 설치 제한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데다 현재 24% 선에 머물고 있는 식량 자급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혔습니다.
도내 보육교사들이 연가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 어린이집들까지 집단 휴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전북뿐이라며 전라북도에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경기와 강원도, 광주시 그리고 전북교육청 이렇게 네 곳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보육교사들이나 어린이집이 원화 1인당 7만 원꼴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곳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경기와 강원, 광주는 자치단체가 편성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세에서 5세까지 누리반은 임시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지난주 예고한 대로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투쟁이 지속된다면 사실 이 보육대란에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어린이집연합회는 교육청과 전라북도 도의회가 협의해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인 운영비라도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지출권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들에 이어 어린이집들까지 집단 휴원을 예고하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하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미편성 분만큼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2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112 신고 도착 시간은 지난 2014년 3분 52초였지만 지난해 4분 50초, 올해는 5분 1초로 2년 사이 1분 9초가량 늦어졌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경찰관 만여 명이 증원됐지만 현장 치안 대처는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 축제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도내 시군이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시군이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장을 국화 3만 그루가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임실군은 다음 달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축제장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빨강과 노랑 등 4가지 색깔의 국화 3만 주를 재배해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에 맞춰 형형색색 3만 주 국화가 장관을 이루는 치즈 테마파크를 방문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진안 홍삼 축제에서 홍삼주 만들기와 홍삼 가래떡 볶기, 트로트 경연과 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다음 달까지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생들로 군청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업에 전념하여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사회공헌으로 남원 제1고에 건강벽화가 조성됐습니다. 학생들의 아침밥 먹기와 비만교실, 금연교육의 내용을 담은 건강벽화와 화단은 남원시 보건소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에 서울 삼성병원이 참여하면서 성사되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또 노인, 또 어린이, 또 성인들 모든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모든 시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씨가
연간 5천 명의 중국 대학생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양광 온라인 교육원 등과 맺은 협약에 따라 정읍시는 어학 문화연수 등에 연간 중국 대학생 5천 명을 유치하게 되며 지역 경제와 문화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 대상의 참바다 영농조합법인 김종학 대표, 문화예술 이동희 작가, 체육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 학술언론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를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또 농림수산 이정 정의수산 대표, 효행 손미향 씨, 나눔 황의옥 약사, 근로대상 김창종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등 모두 8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클래식 폭소 콘서트 얌모얌모 공연을 펼칩니다. 가야금 앙상블 정예 정기 연주회가 오늘 우진 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전래동화를 다룬 뮤지컬 팥죽 할멈과 호랑이가 내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선보입니다. 지난 중평 가마터 발굴조사 과정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진안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인체를 소재로 다양한 주제의식을 전하는 김철규 개인전이 갤러리 누벨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모레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행복한 부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오늘 방각본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태인 방각본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미래전북연구소는 제1회 전주 한옥마을 전국 글짓기 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받습니다. 제43회 고창 모양성제가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